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비교와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너무 뛰어난 사람과 경쟁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자존감마저도 흔들리는 증후군, 심리적 형태를 이야기하는 살리에르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 정말 막 뛰어난 천재야. 뭐 대충 노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뭐든 다 잘해. 뭐 이런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살리에르 증후군은 천재성을 지닌 주변의 뛰어난 인물, 그러니까 대단한 천재성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어떤 경쟁에서 갈등, 시기, 질투를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느끼게 되는 심리적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인자의 아픔, 2인자의 괴로움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열정과 실력, 거기다가 인품까지 갖춘 궁정음악가, 네, 또 교육자, 스승으로서 활동을 했던 이 살리에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가 나타나죠. 네, 타고난 천재, 거기다가 아주 자유롭고 거기다가 즉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모차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둘은 처음에 라이벌로 시작돼요. 그랬다가 역사적으로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펠리아의 회복된 건강을 위하여라는 칸타타도 함께 작곡하고 연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이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어떤 즉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5세라는 나이에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사가들이 주변에서 소문을 퍼뜨리죠.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한 살리에르가 독살한 것이다. 뭐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사가들의 어떤 입방정을 러시아의 작가인 푸시킨이 시곡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시곡이 아주 유명한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정말 실제처럼 꾸며내서 시곡을 쓰게 됩니다. 또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살리에르가 한 이야기예요. 신이여, 왜 제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저에게 천재적인 재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불안증이라든지 아니면 강박증에 많이 시달릴 수 있어요. 또 이 음악이나 예술 뭐 이런 분야가 아니고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살리에르 증후군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같은 팀인데 프리 어떤 발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것에서 돋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내가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 사람이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계속 뒷받침만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일이 좀 잘못된다라고 하면 꼭 뒷받침해줬던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떤 질타라든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단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또 역사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실제로 이 살리에르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실제로 독살을 했냐? 아니죠. 그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모차르트가 사망한 후에 이 모차르트의 아들인 프란츠를 실제로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음악 선생이 됐죠. 그리고 이 살리에르는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의 음악적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인품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재능, 타고난 재능보다는 오히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경쟁을 하고 있고 비교당하고 있는데 열등하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에서 마인드의 차이에서 분명히 시작된 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시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35세의 생을 마감하고 살리에르는 75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살리에르는 정말로 좋은 스승으로서 행정가로서 많은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살리에리의 음악은 이렇게 많지 않냐? 주로 궁정 음악을 만들었고 또 주로 제자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신의 음악, 어떤 남을 만한 그런 작품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봐요. 정말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어설픈 재능만 믿고 있는 그 재능충들,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처음에는 빨리 배워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태도가 나쁘면 결국에 남는 거는 가난, 그 다음에 이 질병, 그리고 외로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쭉 관찰해 봤어요. 한 인간을 내담자로서 20년, 30년. 근데 결국에는 가난해지고 아프고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 반면에 재능은 없는데 꾸준히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확하게 그 일을 정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도 얻고 건강도 얻고 행복도 얻고 사랑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능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도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약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도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태도가 나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요. 좋은 태도를 선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살리에리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실제로 이런 정말 모차르트 같은 천재는요, 우리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 어설픈 재능을 가지고 좋은 태도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1등이 되고 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재능에 타고난 재능, 타고난 어떤 환경,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만 집중하시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